큰돈을 벌겠다고 선언하면 왜 꼭 돈이 나갈 일이 터질까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 직장을 잃고 이혼도 하면서 인생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이것만 미친 듯이 지켰을 때 끌어당김이 진짜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응? 뭔 헛소리를 하려고 에너지를 들먹여?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지난 날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100억을 벌었다고 말을 하거나 쓰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고 가족 혹은 타인과의 싸움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 도대체 왜? 결심만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금방 포기하게 만드는가? 세상이 나는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다 상상해 봅니다. 만약 이 결심이 에너지라면,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0이라 보면, 결심은 양의 에너지이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은 음의 에너지일까? 그렇다면 내가 결심하자마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건가? 에너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세상의 법칙 같은 것인가?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다 순간 이걸 알게 됩니다. 저자의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은 모습만 다를 뿐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요. 저자는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그럼 이 반복을 한번 끊어보자. 그 뒤로 저자는 이 반복을 알아차릴 때마다 다른 선택을, 다른 행동을 해보았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도 주변에서 알아서 도움이 일어났죠. 그는 결혼 자금을 모으기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돈이 나갈 일이 터졌죠. 평소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고 결국 5천만 원이 기적처럼 들어왔습니다. 기존 3천만 원짜리 계약이 2배가 되기도 했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5년 3월 20일에 출판사 노들에서 발행된 죽어도 컨티뉴입니다. 생각한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세요? 만약 없다면 오늘 영상에서 그 힌트를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책의 초반부에 바로 이 반복이 삶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죽어서 저승사자와 과거를 돌아다니는 스크루지 영감 컨셉인데요. 저승사자는 전처와 싸우는 장면과 지금 여자친구와 싸우는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고 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에 대한 혐오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승사자는 답답해하며 말을 해주죠. 이래서 인간은 안 되는 거라니까. 내 친절하게도 2사건을 보여줬는데 감정만 그대로 느끼고 있다니. 한심의 소원, 이제 잘 들어라. 현실 세계는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반영된다. 너는 전처와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다. 그리고 현재 여자친구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런 거다. 첫 번째, 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계속 생각했다. 두 번째, 너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남 탓만 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기억하느냐고 물었을 때 네 대답은 여전히 남 탓이었다. 네? 제가 언제 남 탓을 했어요? 그들이 날 몰라준 게 왜 남 탓이에요?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네. 모든 건 너의 탓이다. 너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네가 만들었고 네 스스로 배우기 위해 네가 창조한 거다. 자, 잘 봐라. 너는 전 부인과 싸운 뒤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다. 맞지? 그 뒤로 너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들지 않기를 다짐했다. 여기까진 좋아. 본인이 반성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런데 넌 반성한 게 아니라 날 알아주는 상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너의 시선을 너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로 돌렸다. 너의 내면에서 네 행동과 마음 상태를 봐야 했지만 너는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남 탓을 해댔다. 이럴 때 너의 무의식은 이렇게 작용한다. 남 탓만 하는 나에게 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야 보고 알 수 있지.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네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행동을 해버린다. 이 얼마나 멍청한 일이냐. 게임을 할 때 보스전에서 캐릭터가 한 번 죽었다고 게임이 끝나지는 않지. 재도전 때는 너는 이미 보스의 패턴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 그런데도 너는 매번 같은 실수만 해대는 꼴이다. 같은 곳에서 같은 상황에 같은 죽음을 당할 뿐이지. 그러네요.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났는데 저는 똑같이 행동했어요.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알아차리고 다르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스스로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다. 넌 같은 선택을 한 거고. 저는 왜 그랬던 걸까요? 너의 무의식이 너를 하도 사랑해서 네가 성장하고 배우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즉 네가 그것을 계속 생각함에 따라 그 상황을 그대로 끌어당긴 것과 마찬가지다. 너의 생물학적 눈에 너의 무의식 필터가 끼워진 거라 생각해라. 그 생각을 할 때 너는 모든 사물과 물질 그리고 사람도 그 필터를 끼고 보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는 거군요. 제가 그 생각을 할수록 제 무의식이 그 상황을 만들게끔 저를 유도한다는 거고요. 그래, 그거다. 너의 무의식은 너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충격이 클수록 너의 무의식에 자동 저장이 된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반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생각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전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머피의 법칙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반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게임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만약 이 세상이 게임 같다면 정말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뤄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도 돈이 생길 것이며 그것은 내 생각에 달려 있다고요. 어차피 내 이상향에 갈 것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에너지는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두려움 없는 완벽한 확신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 상상의 영역이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법칙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계발 서적들은 모두 결과를 놓고 말하기 때문에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마음그릇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그저 하면 된다고만 한다. 너도 그렇게 시도했다. 너의 마음그릇은 1억도 안 되면서 100억을 바란다고 매일 썼다. 그랬지? 네, 그랬죠. 내 마음그릇이 그렇게 작은 줄은 몰랐지만요. 자, 네가 간절히 원할 때 99억만큼 뒤틀린 리듬이 너에게 작용한 사건들을 봐라. 해고당한 해직은 여자친구에게 소리치고 있다. 우린 지금 돈이 없어. 너는 본가에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고. 너는 능력은 쥐뿔도 없이 내가 벌어온 돈만 쓰잖아. 생각 좀 하라고 제발. 해고당한 해직은 더 심한 말로 여자친구에게 쏘아붙였다. 해직은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넌 이미 죽었고 그저 과거일 뿐이다.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요. 저런 말을 퍼붓다니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지금 그 감정이 99억만큼의 리듬이다. 네? 갑자기요? 마음그릇이 99억이 모자른 만큼 너에게 그 마음그릇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데 넌 여자친구에게 심한 말을 함으로써 리듬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아주 잘하는 짓이군. 아,
그럼 마음그릇보다 큰 것을 요청했을 때 스스로 마음그릇을 넓힐 기회를 우주는 즉각 준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대처에 따라 그릇은 넓어지거나 혹은 그대로를 유지하거나. 아, 그렇군요. 그래도 나쁜 과거를 이렇게 떠올려서 알려주는 건 좀 잔인해요. 네가 멍청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네가 한 번에 알아들었으면 이런 귀찮은 짓 나도 안 한다. 넌 바라는 것이 네 마음그릇보다 항상 컸다. 그래서 싸움도 잦았다. 대체로 인간은 마음그릇을 넓히는 기회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라. 혹시 저런 경우를 위해 마음그릇 측정기 스카우터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자기가 한계를 지어놓고는 무슨 측정을 한다는 거냐?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아, 이거 나의 과업이구나. 이걸 잘 해결해야 두 번 다시 나에게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럼 마음그릇이 넓어지고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정말 인과가 정확하다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본인의 마음그릇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그릇은 얼마일까요? 저승사자가 저는 1억이라고 했는데 이건 나름 근거 있는 제 경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렇게 생각하게 된 뒤로 하나씩 작은 것을 요청해 보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가 소원을 이뤄주는 마력 책을 읽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주위 환경을 통해 그것이 될지 신호를 달라는 거였죠. 저는 3천만 원을 요청했었고 3분 뒤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로 인해 계약이 6천만 원짜리가 되었죠. 그렇게 작은 것부터 요청한 것들을 합쳐보니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경험을 상상하며 책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어떻게 연습을 하죠? 지우개야, 나타나라! 지우개는 사소하니까 나타날까요? 너는 고전 물리학을 맹신하면서 그게 나타날 거라 보느냐? 시작은 받기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받을 수 있는 애매한 것을 구해보는 거다. 그저 그것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나 외부의 신에게 구하지 마라. 너의 내면의 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주변을 관찰하는 거다. 분명 신호가 온다. 에? 스스로 말하고 주변의 신호를 보라고요? 그래, 우연의 일치를 찾는 거지. 자, 저 거울에 비치는 미국인을 들여다봐라. 그녀가 이 방법을 썼을 때 에너지 장색이 어떻게 변하고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을 거다. 해직은 거울을 들여다봤다. 40대처럼 보이는 그 미국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10만 달러가 필요해.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안에 완벽한 신호를 줘. 그녀는 눈을 감고 계속 이렇게 되뇌고 있었다. 에너지장의 색이 무지개색으로 점점 변해갔다. 그리고 주변의 에너지들이 그것에 동화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지만 이게 신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는다. 햄씨, 저는 타임즈 편집장 샘입니다. 당신의 글을 우리 매체에 싣고 싶은데요. 생각 있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보이느냐? 내면의 신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신호를 요청하면 저렇게 가능하다. 저건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네,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했다. 이번엔 저 남자를 봐라. 해직은 다시 거울을 들여다봤다. 지금 당장 복권 1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망해. 신이시여,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평생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캐나다인은 신에게 빌고 있었다. 전화가 왔다. 케이씨, 저는 경제범죄수사과 존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댁에 계시나요? 사실 지금 집 앞입니다. 아, 케이는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을 확인하고 창문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잘못된 투자 유치로 빈털터리 경제범이 되어 있었다. 저는 도통 알 수 없는데요. 하나는 그냥 좋은 우연의 일치고 하나는 나쁜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여기선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요청하는 대상과 태도다. 여자는 스스로에게 요청했다.
남자는 신에게 요청했지. 이미 대상이 틀렸다. 기도를 하려면 자기 안에 있는 신에게 해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스스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요청하는 태도를 보자. 여자는 확신에 차 있고 신호에 따라 움직일 것을 저도 모르게 맹세했다. 하지만 남자는 불안하고 초조하다. 신이 저를 돕는 대가로 남을 돕겠다 한다. 외부의 신이 존재한다고 한들 그 말을 믿겠느냐? 저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에너지를 너라면 믿을 수 있느냐? 요구하는 대상과 요청하는 태도가 다르다. 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생각은 아직 들어요. 거울을 통해 여자를 계속 보아라. 그럼 알 수 있을 거다. 해직은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 방법이 정말 통할 줄이야. 정말 대단해. 그럼 100만 달러도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겠어? 자, 난 100만 달러를 가져야 해. 나에게 신호를 보내줘. 오늘 안에 말이야. 여자는 그렇게 되뇌고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 주변으로 에너지장의 색이 변하고 에너지들이 동화되긴 했으나 큰 변화는 없어 보였다. 그녀는 설레고 들뜬 상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관찰했으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아, 이건 안 되는 건가? 내가 요청을 잘못했나? 왜 이런 걸까? 여자는 잠시 고민에 빠지는 것 같더니 이내 털고 일어났다. 그래, 일단 처음 요청은 확실한 신호를 받았어. 그럼 그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100만 달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지. 작은 것부터 요청하자. 해직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갑자기 깨달은 듯이 저승사자를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순간들이 계속 쌓이면서 큰 것도 할 수 있다. 그거군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연습해보라 하신 거군요. 그래, 그거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창조할 수 있는 건 이미 구축되어 있다. 그 구축된 것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가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연습하다 보면 큰 것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요소가 또 있긴 하다. 그런 문제가 있지. 마음그릇이 크지 않으면 작은 것들만 나타나거나 큰 것이 나타나서 불을 이루어도 금방 없어지게 된다. 마음그릇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넓힐 수 있나요? 점점 큰 것을 요구해보면 알게 될 것이고, 만약 큰 것이 왔을 때 지키지 못하면 확인되는 것이지. 그럼 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드래곤볼의 스카우터처럼 저 사람의 마음그릇은 10만이군. 저 사람은 34만이군. 이런 거 없어요? 마음그릇은 스스로 정하는 거라 수치를 잴 필요 자체를 못 느끼지. 자신이 정해놓고는 수치를 왜 재려 하나? 악! 마음그릇마저 자신이 정했다고요? 마음그릇이 좁은 거 넓은 거 모두요? 그렇다.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 경험에 의해 마음그릇을 정해버린다. 사실은 무한인데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려. 참 어처구니가 없지. 경험에 의해 마음그릇이 정해져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 않았느냐? 그건 이미 과거다. 지금 이 순간 네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 아, 맞다. 그러네요. 마음그릇은 넓힐 수 있겠군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을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흡수되게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상상하며 글을 썼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를 적용하면 현실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지금까지 좋지 않은 일들만 일어나셨다면 행동을 다르게 해보세요. 그 인과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버리세요. 그럼 새로운 인과의 길이 열릴 겁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